네, 이번 시간은 우리 마포에 출마하신 국회의원 후보분들 만나볼 시간입니다. 우리 마포에는 갑을 지역에 지금 현재까지 국회의원 후보분들이 7분이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포을의 국회의원 후보로 국민의힘 후보로 나오신 함은경 후보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번에 국민의힘 공천으로 마포을에 출마하게 된 함운경입니다. 저는 이 신문 보도나 언론 보도를 통해서 잘 알려져 있다시피 과거 학생운동으로 네, 유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상 그동안 정치 활동을 계속 꾸준히 해왔다고 보면 맞습니다. 네, 2016년도부터 약 8년간은 제가 정치 활동 같은 걸 단절하고 고향 군산에서 생선 장수를 하다가 이번에 국민의힘 공천으로 마포을에 투입됐습니다. 네. 자, 정치 이력이나 네. 학생운동의 이력을 보면은 굉장히 화려하세요. 예. 저희가 이제 이 이력을 조사를 좀 해보고 그랬는데요. 네, 이곳에 이제 전략 공천을 받으셔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아마 좀 낯설기도 하시고 그럴 거고 주민들도 아마 굉장히 좀 낯설어하거나 그럴 것 같은데 좀 네. 어떠세요? 처음에 여기가 이제 관심이 좀 많이 집중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관심을 증폭시켜서 함은경으로 그 공천이 확정된 뒤로는 좀 생각보다 많이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 계기가 오히려. 네. 그래서 제가 이 지역에 좀 서투른 곳 말고는 주민들이 마포 주민들이 저를 알아보고 이런 거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네. 주민들 이제 좀 만나 보셨을 텐데 예. 주민들 어떤 말씀 많이 하세요? 제가 이제 주로 그 요즘 하루에 아침에 새벽에 출근 인사하고 나머지는 이제 길거리에 있는 거리마다 상가를 돌아다니면서 인사를 네네. 하고 있는데 오전, 오후, 저녁까지 네.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많은 분들을 보는데 참 의외로 좋은 호응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대부분 이야기는 정청래 후보에 대한 피로감 이런 것들 너무 많이 이야기해서 네. 이거 제가 느끼는 것은 너무 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네. 뜨거워서 저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자,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네. 함은경 후보는 64년 3월생이세요. 예, 맞습니다. 네. 예. 군산이 고향이시고 예, 군산에 있는 초등학교, 군산 제일중학교, 군산 제일고등학교 예, 완전히 군산맨이세요. 예, 맞습니다. 군산에서 쭉 이 성장하시다가 서울대학교 예, 들어가셨고 서울대 이제 물리대죠. 이제 자연과학대학교 물리학과 예. 들어가셨고 서울대학교에 있으시면서 이제 삼민투 위원장 예. 하시면서 그러면서 미문화원 점거 농성 사건의 핵심 인물. 예, 네. 맞습니다. 대단한 이력이십니다. 사실 저랑 이제 연배가 비슷해서 예, 저도 이제 그 당시에 미문화원 사건을 이제 언론을 통해서 봤거든요. 네, 와, 깜짝 놀랐어요. 네, 정말 대단하다. 특히 그 유명한 사진 있잖아요. 네, 창문에 매달려서 이 네. 구호 외치던가요? 말씀을 네. 나누는 그 사진의 주인공이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야 대단하신 분이 앞에였구나 이런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네. 그건 20대 이야기고요. 지금 네, 이걸 벌써 40년 동안 똑같은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우려먹는다고 그럴까요? 너무 많이 이용해서 네, 저한테는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어쨌든 이제 수감이 되셔서 예. 네, 옥고를 치르시고 나와서 계속 정계 쪽에 예. 문을 많이 두드리셨어요. 예. 네, 근데 이제 선거에 나가실 때마다 번번이 낙선을 하셔가지고 예.
5번을 낙선을 하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군산에 내려가셔서 예. 거기서 네모선장이라고 예. 하는 네, 생선 가게 열으셨고요. 예. 네. 그러다가 이제 이 국힘의 부름을 받아서 예. 다시 이제 마포로 전략공천 되셨어요. 예, 맞습니다. 네. 제가 이제 지금 올해로 이제 60살 됐는데요. 한 10년 동안 학교 다닌 거 하고 대학교 다닌 거 하고 네. 그다음에 감옥 생활한 거 하고 그다음에 사회단체 생활한 거 한 10년 정도만 서울에 있었고요. 네. 나머지는 전부 군산에 살고 있었고 예. 아까 이제 정치 활동이라고 하는 것도 서울에서 출마한 적 한 번 32살 때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군산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그게.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정치에 관심을 가졌다라고 하는 건데 그건 이제 학생운동의 연장선에서 네. 그게 이제 민주화운동 내지 사회 변화, 사회 혁명 운동으로 생각하고 네. 그 일에 뛰어들었는데 제가 미문안 사건 이후에 이제 YSTJ 그러니까 김영삼, 김대중, 네. 양김 씨가 뭐 저를 데리고 가서 이제 같이 일해보자 이런 제안들을 많이 받았는데 제가 그 당시에는 호응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 앞길을 한번 뭐 요즘 진보적인 생각이라고 그러죠. 네, 네. 예, 거기에 맞는 노선을 추구하겠다 네,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무소속으로 도전을 했는데 2000년에 이제 민주당에서 새천년 민주당 창당하면서 젊은 피 수혈한다고 해서 네. 그것이 인연이 돼서 민주당 쪽과 인연을 맺게 됐는데 네. 서로 좋은 인연은 시작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거기에 반발해서 제가 무소속으로 예. 전부 출마하게 됐고 무소속 과정에서 이제 서로 부딪힌 것이 많았던 네. 경험을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보니까 대부분의 이력이 다 무소속으로 나오셔서 예, 예.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양당 구조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예. 무소속 후보로 나와서 당선되기가 무척 힘들죠. 제가 이제 그 당시에 96년도 이후에 98년도 이제 군산에 내려간다고 할 때 권영길 네. 당시 이제 국민승리 20일 그래서 민주노동당을 뭐 준비하고 계셨던 권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도 저한테 뭐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당을 끼고 있어야 되는데 네. 그냥 내려가면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한 5번 떨어지면 무소되지 않겠어요 이랬어요. 예. 그래서 나는 이걸 내 힘으로 돌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시작했던 일인데 네. 인생이라는 게 뭐 뜻한 바대로 되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 당시에는 어쨌든 굉장한 자신감이 있으셨네요. 네, 뭐 저를 보고 이제 흔히들 사람들이 뭐 불도저 같다 그러고 맨주먹 붉은 피로도 싸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도 하고 한국형 포크레인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없는 길도 만들어서 돌파해낸다. 이렇게들 많이들 이야기하죠. 그러시군요. 네. 근데 아까 앞에서 이제 말씀하실 때 정치를 운동의 연장선 상에서 네.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음.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뭐 진심이 아니셨나요? 어떤 게요? 운동 그 정치에 나가서 선거에 나가신 게? 그러니까 진심? 당연히 진심이죠 그게요. 네. 네. 그러니까 연장선상에서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사회운동을 경험하면서 느꼈던 가장 큰 것은 네. 사람들을 조직하고 지휘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정치만큼 강력한 수단이 없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그걸 얻는데 그 위치, 국회의원이라는 위치, 정치인으로 성공한 위치라고 하는 것이 네. 대단히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졌고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 일이니까 네. 맨몸으로 부딪혀 가면서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진짜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진짜 예. 어려운 일이다. 예. 국민들을 이제 지지자들을 어쨌든 네. 예, 모아서 조직화하고 네. 그래서 정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게 뭐였어요? 그 당시 이제 우리가 이제 젊었을 때 가졌던 생각이라고 하는 게 초심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좀 골고루 잘 사는 세상 이런 거였겠죠. 네. 그래서 표현을 무슨 흔히들 요즘 말로 뭐 대동세상이고 뭐 어쩌고 이제 네. 이렇게 얘기하고 다 그러는데 네, 네. 사실상 이제 제가 맨 처음에 추구했던 건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로 나아가면
골고루 잘 사는 사회가 될 거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네. 예.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내가 인생을 한번 걸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고 네, 네. 96년도 선거 출마하면서 한번 느꼈던 건 관악갑에서 세상은 그렇게만 단일한 세상으로 되어 있지 않고 선거 현장에서 보니까 진짜 다양한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걸 처음 깨달았고 네. 이 마음을 얻는 건 좀 오랜 과정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예. 깨달음이 있었죠. 네, 네. 그 어쨌든 지금은 그러면은 좀 생각이 많이 좀 바뀌신 것 같아요. 지금 운동권 청산이라고 하는 목소리를 굉장히 강하게 내시는데, 제가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라고 하는 생각은 이미 90년대 들어가면서 이미 포기를 했고 네, 그다음 내 나름대로 생각들을 정립해가는 과정이 좀 오래 있었고요. 예, 그렇지만 그러면서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 이런 거에 있어서는 정치를 대하는 태도나 또는 우리 사회를 어떻게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네. 태도나 이런 것에 있어서 큰 변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네. 다만 이제 수단에 있어서 과거 같은 수단으로는 안 된다. 이런 거에서는 확고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쨌든 정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건 아까 말씀해 주신 예. 대동세상, 누구나 다 공평하고 행복하게 사는 세상이다. 예. 근데 이제 그 예전에 추구했던 방식이 바뀐 것이다. 예, 예.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저보고 이제 전향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전향이라는 게 우파에서 좌파로 바뀌었냐, 좌파에서 우파로 바뀌었냐 네. 이렇게 질문하신다면은 명백하게 좌파에서 우파로 바뀐 건 맞죠. 네, 네. 그러니까 그 세상 생각이라고 하는 게 참 오랜 과정을 거쳐서 변화를 했는데 무슨 얘기냐? 뭐 계획 경제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네. 국가나 공공 부분이 주도해서 사람들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시장 경제를 통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겠다. 네, 네. 이건 생각이 확 바뀐 거죠. 네, 네. 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또 하나 진보냐 보수냐라고 할 때 진보라고 하는 건 평등주의를 추구하는 거고 예. 보수라면은 능력주의를 추구하는 건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진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공정한 시장 경제를 통해서 골고루 잘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이게 제 핵심 생각인데 네, 네.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렇게 보수 진보를 나누진 않죠. 무슨 그렇죠. 얘기냐면 네, 네. 보수 그러면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 음. 진보 그럼 보수에 대해서 온정적인 태도, 네, 네. 북한에 대해서 이런 걸 할지 뭐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생각하는 걸 할지 이런 것들의 네. 차이를 가지고 이야기해서 제가 작년부터 이렇게 강연을 다니면 예. 강연을 다녀서 그 우파라고 또는 자유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약간 저도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네. 우리가 바라는 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공정한 시장 경제. 그러니까 훨씬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혜택을 주고 네. 빈부격차를 더 줄일 수 있고 네, 네. 이렇다는 거죠. 되게 이제 일반적으로 시장 경쟁 그러면은 예. 사실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고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지고 또 경쟁이 기본적인 이제 이데올로기니까 예. 그 경쟁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다시 이 재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상실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잖아요. 근데 이제 네. 흔히 말하는 이제 공정한 시장 경제 플러스 사회적 안전망, 네네. 사회적 안전망은 주로 전 세계적으로 보면 보수파들이 추진하는 정책이에요. 네, 네, 그렇죠. 네, 네, 이걸 맞습니다. 오해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강보험제도라든지 네. 연금제도, 네. 그다음에 마이너스 소득세, 박근혜 정부 때 마이너스 소득세, 기초연금 이런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안전망 제도를 도입하고 깔아놓기 시작한 것은 사실상 저 보수 우파 정당입니다. 그런 점에 우리가들이 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네, 네. 네. 저는 그런 점에서 보수 우파 정당의 좀 잘못된 인식이나 네. 이런 것들은 좀 고쳐야 되긴 하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네. 자, 너무 어렵게 얘기하는데요. 좀, 그러신가요? 예. 좀 쉬운 얘기로 갈까요? 네, 학술적인 얘기로 가면은 예.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신동아에도 쓰고 그랬는데 신동아에
잡지에 계신 분들도 약간 처음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러시군요. 이 진보 보수 또는 좌파 우파 이런 것에 대해서 네. 서로 사용하는 용어들이 참 다르기 때문에 일단 뭐 개념 용어부터 통일이 안 돼 있으니까 네.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 정치를 언론에서 이제 소비하는 방식이 예. 극단이잖아요. 그냥 함경 후보 그러면은 변절자, 뭐 전향자, 예, 예. 뭐 이렇게 소개하니까 사실 그 여러 신문에 굉장히 많이 나오시긴 하셨는데 예. 사실 저분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것만 그거는 알 수가 없더라고요. 예, 네. 뭐 저는 뭐 전향자 변절자 이런 말에 대해서 뭐 크게 개의치는 않고요. 그다음에 이번 선거를 무슨 운동권 청산을 위해서 나왔다. 아니 그런 선거가 어디 있어요? 네네. 국회의원 선거에. 그건 아마 이제 그 처음 저를 이제 정청래 후보의 상대로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출마를 권유했을 때 예. 그런 구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걸 편승해서 그렇게 발표한 것이지 이번 지역 선거는 저는 그런 선거가 아니라고 봐요. 네네. 예, 제가 8년간 또 그 이전에도 물론 생업에 종사했지만 이 오랫동안 생업에 종사한 뭐 지금은 생선장수였죠. 네. 생선장수대 싱싱한 정치를 꿈꾸는 생선장수대 20년간 여의도를 맴돈 정치꾼과 이런 싸움이다 저는 보는 거예요. 예. 예, 그런 점에서 제가 훨씬 더 국민들에 다가가는 면이 있다. 이런 데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 40년 전 이야기로 무슨 네. 선거를 하겠습니까? 그건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네네. 예. 좀 딱딱하지 않은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요. 예, 예. 아까 이제 그 군사로 내려가셔서 이제 2016년도에 마지막 그 선거에 나오셨잖아요.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네모 선장이라고 하는 예. 뭐 그 전에 이제 다른 일도 하셨지만 지금 이제 네모 선장이라고 하는 생선 예. 가게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 네모 선장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예. 좀 저는 약간 좀 의미심장하게 들렸어요. 아 이건 그 줄 베르네의 소설 해저 이말리라는 그렇죠. 네. SF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에 잠수함이 있어요. 네네. 잠수함 노틀리스호인데 노틀리스호의 선장 이름이 네네. 맞습니다. 네모입니다. 네네. 네모는 라틴어로는 니모라고 해가지고 아무도 아닌 자라는 뜻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뭐 스스로 숨고 싶다는 뜻도 있고 예. 장사로서는 이 바닷속의 보물을 꺼내서 소비자들한테 제공한다. 네. 그런 의미에서 네모 선장이고요. 네. 돈을 많이 벌고 싶었습니다. 네모 선장은 전 세계 바닷속의 보물을 다 자기 걸로 하고 있어요. 그러셨군요. 예. 네. 그래서 그 보물을 전 세계 피압박 인민 해방 운동에 도움을 준다 이런 설정으로 돼 있대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네모 선장이라고 하시길래 저분은 약간 반항아 어쩌면 이단아 네. 뭐 이런 분이신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었어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네. 이제는 우리 사회 이 사회하고는 좀 결별을 하고 나는 이제 생선 장사로서 내 갈 길 가겠다 이렇게 느꼈었거든요. 예, 그리고 네. 이제 제가 마지막 인생으로 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한 것은 또 뭐가 있었냐면요. 과거 학생 운동을 하거나 민주화 운동을 하고 한다는 네. 그 안에 숨어 있던 대한민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어요. 네, 그런 잘못된 역사관, 세계관을 좀 치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그리고 내 남은 인생은 그것을 밝히는데 여유가 되면 시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윤석열 후보가 저희 가게에 왔었어요. 네. 뭐 숨어 사는 사람을 무엇 때문에 보러 왔는지 모르지만 보러 와서 이야기를 하길래 이제 저한테 무슨 제가 가르침을 줄 것도 없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앞으로 저는 그런 일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 혼자만의 역사 전쟁. 네.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이 친일파들이 세운 나라고 미국을 등에 업고 세운 나라에서 통일 정부가 수립되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은 부정할 대상이다라고 생각하는 애착심이 적은 대한민국에 대한 애착심이 적은 이런 역사관과 세계관을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것이 부정적이다 진짜. 우리 미래 세대에게 부정적이고 네.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알고 태어난
젊은 세대 예. 한테는 남겨줘서는 안 될 이야기들이다. 내가 잘못된 이야기다. 네. 이런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던 게 제가 마지막 인생의 포부였는데 하여튼 이상하게 여기 마포까지 네. 와서 이게 저는 뭐 운명이라고 생각하고요. 또는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어떻게 보면 하나님한테도 원망하고 네. 네, 그랬거든요. 도대체 이거 왜 나한테 이렇게 시련을 주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많은데 왜 나한테는 기회를 안 주는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마포울에 와서 제가 그동안 뭐 온갖 고생을 통해서 느꼈던 모든 것을 마포울에서 펼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저희가 이제 지금 말씀 나누다 보니까 한 20여 분 지났거든요. 그래서 예. 잠깐 쉬는 시간을 좀 갖고요. 예. 저희 방송국 로고송 네, 하나 띄워드리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원투 펀치 우리 동네 우리 방송 마포 FM 할머니도 즐겨 듣던 마포 FM 라디오 방송 갈증 붙은 시간에도 나는 좋아 합승으로 돌아가도 나는 좋아 차라리 아저씨에게 팁을 줄래 고맙습니다. 우리 동네 우리 방송 마포 FM 못 들으면 클릭해요. 따따따 마포 FM 따따따 마포 FM 100.7 마포 FM.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100.7 마포 FM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송도코의 마포 속으로와 함께 하고 계시고요. 지금 총선 특집으로 마포 지역에 나오신 국회의원 후보분들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포을 지역에 국민의힘 후보로 나오신 함은경 후보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2부에서는 이 지역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마포 지역 뭐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예. 마포를 얼마나 좀 파악하고 계실까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네, 마포를 좀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실까요? 예, 일단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바다하고 강하고 만나는 곳에 인연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군산이 원래 그렇죠, 금강과 그렇죠. 서해가 만나는 곳인데 네네. 이 마포도 사실상 서해와 한강이 만나는 곳이잖아요. 네네. 예, 그런 점에서 과거에 항구로 음. 이용됐고 항구라고 하는 것은 외국 문물이 들어오고 또는 국내 교육물자가 들어오는 풍성한 곳이거든요. 그런 곳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뭐 그거는 너무 오래된 얘기 아닌가요? 네. 그런데 네. 이제 지금 아마 전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장 인상 깊은 것은 마포하면 네. 쓰레기하고 예. 그다음 홍수하고 네. 그다음이 그 홍수. 이미지 아니었을까요? 네네. 1950년대는 홍수가 많이 나서 네. 80년까지 84년까지 그렇죠. 홍수가 났어요. 네. 예,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 뒤로는 이제 쓰레기 네.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았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마포는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이후에 정비가 되면서 DMC라든지 이제 최첨단 산업으로 탈바꿈해가는 과정 중이다. 네네. 그 다음에 옛날의 전통을 살려서 홍대거리나 이런 거리들이 국제적인 명소, 네. 핫플레이스로 돼가고 있다. 네. 이런 정도가 이제 변화 양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 뭐 지역에 많이 돌아다니시면서 주민들하고 뭐 많이 말씀도 하셨을 거고 네. 최근에는 또 그 소각장 앞에서 네. 그 기자회견도 하고 그러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마포의 현안들을 좀 많이 좀 파악하고 있으실 것 같은데 음. 마포에 좀 중요한 현안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제일 큰 것은 역시 쓰레기 소각장 문제가 제일 먼저 꼽을 네. 수 있는 겁니다. 예. 예, 그거에 대해서 저는 어제 그제 저기 기자회견을 통해서 쓰레기 소각장 추가 건설을 막는데 네. 제가 국회의원직을 걸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 국회의원직을 걸겠다. 그건 네. 국회의원이 당선되시고 난 이후 일이신데요. 네, 뭐 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세요? 예. 네네. 어쨌든 당선되시면은 소각장을
네. 짓지 못하도록 네. 하겠다. 네. 예, 이건 뭐 여기 마포 FM 방송에도 나와 있는데 여기 앞에 보니까 쓰레기 학교도 있는데 네네. 결국은 한 개 도시가 큰 도시가 세워질 때 이게 편안하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시설들이 필요합니다. 그걸 이제 네네.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공급하게 되는데 뭐 상하수도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쓰레기 문제가 있습니다. 예. 예. 여기는 지금 마포가 쓰레기 소각장 하나만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군산에서 경험은 대한민국에 여러 쓰레기들이 있어요. 지정 폐기물도 있고 병원 폐기물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일반 소각도 있고 매립도 있고 네.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제 그것이 모두 다 있는 데가 군산이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지금 이 생활 쓰레기 문제인데 생활 쓰레기를 해결하는 방법 기본적인 원칙은 쓰레기 양을 줄여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방법에 있어서 하여튼 기술적으로 사람들에게 해가 안 되도록 그 다음에 폐기물이 적게 나오도록 하는 방법들을 찾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지금 서울시가 추구하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 문제는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고려해서 새로운 틀을 짜는 것보다는 당장 인천 매립지 문제를 가지고 네. 그걸 빌미로 해서 그냥 소각장을 늘리겠다라고 편의주의적인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네네. 이제 사회가 성숙되고 국민의식들이 발전하면서 사실상 쓰레기 양을 줄이는 데 있어서 저는 시민으로서 동료 시민으로서의 책임 원래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의 구성 원리는 자유로운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와 네. 또 책임이 있거든요. 그 책임을 호소해야 될 시점에 도달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마포에서 쓰레기 학교뿐만이 아니라 서울 시민 전체가 쓰레기 줄이는데 같이 협력하게 해야 되고요. 이 쓰레기를 줄이는 것을 국가적인 과제로 네. 설정해서 대응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인데 2년 동안 오세훈 시장 임기가 2년 남거든요. 예. 2년 동안 저는 쓰레기 소각장 못 짓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일단 쓰레기 소각장 중단 네. 해놓고 그러고 네. 난 다음에 좀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쓰레기를 줄일까 그 고민부터 하면서 예. 해법을 찾아가야 된다. 이런 뭐 말씀이시죠? 4개구에 지금 쓰레기 소각장이 있는데 그럼 9명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네. 9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고요. 예. 아니 용산구에도 쓰레기 소각장 지을 수 있어요. 자기 네. 발생지 원칙에 따라서 예. 예. 쓰레기 소각장을 지어야 되는데 용산구에 땅이 없다고 그러는데 왜 땅이 없겠습니까? 네. 그리고 오세훈 시장도 얘기했듯이 소각장 자체가 혐오 시설이나 예. 위험한 시설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대부분 훌륭한 기술로는 사실 지하에 놓고 연기도 거의 발생하지 않게 하고 그 위에 관공서를 짓는 방식도 다 요즘 추구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렇다면 그렇게 안전한 시설인데 왜 용산에 못 짓는다는 얘기예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렇죠. 예. 네. 네. 그걸 일방적으로 여기에 서울시 땅이고 서울 거리상으로 주민들이 뭐 300m 더 떨어져 있는 데 있으니까 그냥 자기들이 쉽게 밀어붙일 수 있다고 하는데 생각한 것 같아요. 네. 제가 밀어붙인다고 해서 나는 막는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알겠습니다. 지난번 3월 12일 날 면담 때 서로 살벌한 장면을 연출했는데 네. 아주 강경한 입장을 얘기했고요. 그러셨군요. 그걸 보면서 저는 오세훈 시장하고 저하고는 생각이 좀 다르다. 안 만드신 것 같아요. 네, 생각이 다르다. 쓰레기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서 좀 생각이 다르다. 네. 이것을 그냥 관이 주도하는 걸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다. 나는 시민들도 같이 책임지고 같이 해결해야 할 주체로 세워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관점이 좀 틀린 것 같더라고요. 그러시군요. 네. 자, 혹시 뭐 그 쓰레기 소각장 외에 다른 지역 현안 이슈가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조정은 의원하고 조정은 의원 네네. 갑구에 갑구에 나오신, 조정은 의원하고도 같이 의논하게 되는데요. 교육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교육 것 문제. 네, 네.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좀 머리를 맞대고 저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제 과거 이력 중에 사실은 학원 강사 경력이 있습니다. 잘 나가셨더라고요. 예. 요즘 말로는 일타 강사라고 그러는데요. 네네. 그 당시 이제 본고사 시절이어가지고 수학 본고사 문제 네. 이런 문제 가르치고 문제 출제하고 가르치던 역할을 해서
강남에서는 많이 알려졌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네. 교육 문제가 사실 우리 사회에 굉장히 뜨겁고 또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긴 하죠. 예. 네. 근데 이제 그 해법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일단 뭐 교육에 후보님은 대한 어떻게 생각이 생각하실까요? 교육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 잘 모르긴 다 다를 수 있죠. 저는 뭐 기본적으로 저도 애를 키우는 입장에서 애한테 뭐 욕심을 부리거나 강요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스스로 찾아 나가기를 기대했는데 아직도 좀 헤매고는 있더라고 애들이. 많이들 헤매죠, 되게. 예. 그리고 그 기간이 옛날하고 달리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그래도 자기 길을 찾아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 다 포함해서 앞길을 스스로 찾아 나가는 것 포함해서 학력이란 문제는 또 다른 문제니까 어느 나라든 간에 학력을 신장을 목표로 하지 않는 공교육은 없거든요. 예, 그런 점에 있어서는 너무 방임적으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네. 그런 거에 있어서 머리를 맞대고 좀 마포 교육 때문에 분당에 간다라든지 네. 이런 얘기는 없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조정은 후보하고 네. 서로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예. 자, 뭐 시간이 많이 좀 지났어요. 네. 네. 어쨌든 지금 이제 출마하셔서 예. 그래도 뭐 우리 사회적인 문제를 또 국회의원이 되시면 다루시잖아요. 예. 네. 그래서 국회의원으로서 만약 당선되신다 그러면은 국회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고 싶으신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는 우리나라가 일본을 추월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갖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1인당 GDP에서 일본보다 2배 되는 나라를 당장 당면한 국가 과제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실 노동개혁입니다. 네. 현 정부가 추구하는 노동연금 교육개혁이라는 게 사실 그걸 하지 않으면 이 국가가 한 발자국 뛰어 넘어갈 수가 없어요. 네. 근데 그 노동개혁이라고 하는 게 공정한 시장 경제하고 다 맞물려 있고요. 예. 자본과 노동 양쪽에 요구하는 바들이 다 맞물려 있는 작업들이거든요. 그것이 우리 국가의 미래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예. 저는 그 일에 한 4년 동안 기본 과제로 깔고서 제가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는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초기에 이제 국회 들어가시면 그 일을 하는데 예. 실현하는 데 집중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네. 자, 저희가 이제는 좀 마쳐야 되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좀 마무리 말씀 좀 해주시고요. 네. 인사 네,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마포 구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생선 장수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싱싱한 생선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싱싱한 정치를 추구하는 이 생선 장수 함은경대 20년 동안 고인 그 여의도식 정치꾼 네. 정청래의 선택하는 선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제 입장이니까요. 예, 우리 마포 구민들이 미래를 위해서 또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현명한 선택을 하실 것이라고 믿고 마지막 선거 운동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굉장히 바쁘실 텐데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가 또 선거 운동이 또 본격화되고 그러면은 예. 뭐 그때는 이제 여기 또 스튜디오 오시기는 어려우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화 먼저 인터뷰나 불러주십시오. 예. 이렇게 해서 이런 공동체 라디오가 커가는 게 네. 지방자치나 지역 공동체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예. 네, 뭐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네. 네. 사실 지방자치의 근간이 이런 지역 언론들이죠.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네. 선거에 이 멀리서 나오셨는데 예. 어쨌든 좋은 성과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